전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렸다시피 이 이후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죽을 정도로 고구려가 아주 어려웠는데 갑자기 전성기가 오냐? 그건 아니죠. 이 가운데서 이걸 준비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소수림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소수림왕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망해가는 나라를 내가 물려받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백제에 침략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그리고 여러분 왕이 죽었으니까 왕권도 굉장히 약해졌겠죠. 아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왕 저거 별거 아니네 싸우다 죽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권도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수림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 나라를 다시 재정비해야겠다. 재정비하려면 왕권부터 만들자. 그 다음에 제대로 통치해보자 라고 마음 먹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소수림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자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을 반포해요. 그럼 쌤 율령이 뭐예요? 율령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법이에요. 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질서 지킬 때 이렇게 법을 지키잖아요. 질서를 지키잖아. 그런 여러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야, 내가 한 말이야, 법 지켜, 율령 지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가 달라버리면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의 질서를 지키면 통합이 더 잘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여기에서 소수림왕이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 불교를 받아들여요. 불교를. 자, 쓸게요. 불교를 수용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불교 맞아요. 부처님. 그 불교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불교가 딱 튀어나왔냐? 여러분 불교는 중국에서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중국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은 너네가 왕이야. 여러분이 왕이에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을까?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럼 왜 그랬냐면 자 기존에는 각자 믿는 게 다 달랐어요. 말했잖아. 옛날에는 하늘도 믿고 땅도 믿고 호랑이도 믿고 곰도 믿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동네는 곰을 믿어. 요 동네는 호랑이를 믿어. 요 동네는 막 귀신을 믿어. 요 동네는 막 저 돌멩이를 믿어. 그러면 각자 믿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께 최고라고 할 거 아니야. 야 호랑이가 최고야. 야 곰이 최고야. 야 돌멩이가 최고야. 막 돼지가 최고야. 막 이래가면서 통합이 안 되는데 야 내가 더 훌륭한 더 선진적인 더 좋은 종교를 가지고 왔어. 그게 바로 불교야. 부처님만 믿으면 우리 더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처님 말씀이 곧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다 하면서 왕을 신성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느라 불교를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의 질서 그 다음에 하나의 종교로 쫙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소수림왕이 자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왜 선생님 갑자기 학교를 만들어요? 왜? 인재를 키우는 거죠. 인재를 키워. 나라의 인재를.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처럼 모든 사람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닌다는 건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지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농사 안 지어도 되고 그만큼 농사 안 지을 정도면은 그만큼 잘 살고 그만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라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재라는 거지. 이 핵심적인 인재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학교는 대학교인데 이게 대학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외우세요. 태학을 설치했대. 태학을 설치했대요. 그러면은 이 태학에서 뭐를 가르쳤냐? 가로 이렇게 쓸게요. 유학이라는 걸 가르쳤대. 유학이라는 걸 가르쳤대. 좀 다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거보다 어려운데 자 이해합시다. 자 나라의 인재를 나라의 인재를 뽑아서 태학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를 시키는 거죠. 관리를 시켜.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왕이 나를 뽑고 나를 관리를 시켜줘. 그러면 당연히 왕을 좋아하겠죠. 왕권 강화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태학의 역할. 자 두 번째 여기 유학이라는 걸 가르친다고 했죠. 여러분 유학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도하는 것 같이 나라에 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라에 충성해. 나라에 충성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거야? 그렇죠. 아빠를 섬기는 것처럼 왕을 섬기라는 뜻이요. 당연히 왕권이 세지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또 묶어요. 자 여기 묶어요. 자 율령과 불교와 태학을 묶어요. 그러면은 뭐가 세져요? 왕권이 세져요. 왕권이 세진다. 그럼 여러분 자 갑자기 폭망했는데 자 이제 소수리망이 자 정비를 하고 질서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고 나서 다음 왕한테 물려준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물려받았다면 광개토 대왕도 영토를 그렇게 많이 확장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비되고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보는 상태에서 물려받았단 말이야. 그럼 광개토 대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했던 일이 뭐냐? 자, 첫 번째 영토 확장했어요. 자, 쓸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만주벌 간달려라 광개토 대왕 그 광개토 대왕.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점령했냐면 자, 첫 번째 만주와 그다음에 콤마 찍고 연해주 지역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주, 연해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지역을 차지했대.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지도로 자, 그릴게요. 여러분 안 그려도 괜찮아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고구려가 자 여기가 만주야. 여기가 만주고 여기가 연해주예요. 자 여기에 있었던 나라들 다 물리치고 광개토 대왕이 자 쭉쭉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너네가 광개토 대왕이야.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겠어? 우리 조상을 전쟁터에서 죽게 할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겠어? 저거 가만한다 하고 싶겠지?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그렇지. 이 고구마 왕이 누구 때문에 죽었대? 백제.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요.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백제를 공격한다는 건 여러분 백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자 이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쭉쭉쭉쭉.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어디까지? 백제는 지금이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도시 서울에 있었단 말이야. 그 서울까지 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런데 서울 전체 먹지는 못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자 화살 붙일까요? 그 한강 맞아. 서울 그 흐르고 있는 그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북쪽 지역까지 쭉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쪽까지는 차지하지 못했다.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집이나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면 틀린 거야.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전체를 차지했다. 이 단어는 틀리다는 거야. 왜냐하면 북쪽까지만 차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계속 확장했죠. 그리고 나서 자, 야, 나 대단하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
만주도 먹었지, 백제도 공격했지, 원수도 갚았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대단해. 나는 짱이야. 나는 킹이야. 그런 생각을 반영해서 뭐를 만들냐면, 자, 쓸게요. 연호를 사용해요. 연호. 그 이 연호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 쓸게요. 영락이라고 불렀대. 영락. 쌤, 그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연호라는 건 뭐냐면, 연도의 호 이름이에요. 뭐 어쩌라고? 연호가 뭐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은 몇 년도를 살고 있죠,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나는 이렇게 숫자로 연도를 세지 않았어요. 숫자로 연도를 세지 않고 어떻게 세냐면, 황제가 기준이야. 황제가. 내가 황제야? 그러면 내가 즉위하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황제면, 자, 내 별명을 짓는 거죠. 나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엔 나는 멋있는 영락이라는 이름을 쓰겠어 해서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별명을 따서 연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호라는 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막 그냥 그 동네의 짱들은 절대 못 쓰는, 딱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었어. 그럼 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통 중국의 황제들이 썼어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썼다는 건, 야, 나도 황제야. 내가 여기 동북아에서 짱이야. 내가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내가 얘네들 중에서 내가 짱이야. 이런 자신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내가 짱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이 존재감이 있었냐면, 자, 존재감이 있었냐면, 자, 쓸게요. 자, 여러분, 여기 고구려가 있고 여기 밑에 백제 신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지도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안 그래도 돼요. 여기가 고구려, 여기가 백제, 여기가 신라였어. 그리고 여러분, 이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본이 있어요. 이 손 4개 그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런데 옛날에는 일본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 왜라고 불렀어. 왜. 맞아, 왜. 왜요할 때 그 왜 아니고 왜. 자, 왜라고 불렀어. 그런데 얘네들이 조선시대 여러분 알다시피 이순신 나올 때도 쳐들어왔다시피 일본이 맨날 우리 쳐들어왔어. 이 되게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도 쳐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느 나라를 쳐들어왔겠어? 당연히 가장 가까운 나라 신라를 많이 쳐들어왔겠죠. 근데 신라가 이때 힘이 없어서 일본을 제대로 물리칠 수가 없었어. 왜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거죠. SOS 친 거죠. 형님, 광개토 형님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광개토 형님, 쟤네들 또 쳐들어왔어요. 쟤네들 좀 쓸어주세요. 도움을 청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굉장히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군대를 싹 보내서 얘네들이 싹 다 몰아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쓸게요. 신라를 침략한 왜를 물리침.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라는 건 일본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되게 많이 보낸다니까? 멋있게 군대를 보내줘. 야, 니네 알아서 해. 나 바빠. 막 이런 게 아니라 멋있게 보내가지고, 자, 일본을 싹 쓸어버려. 왜를 싹 쓸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구려와 신라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구려가 신라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게 유물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유물에서 어떤 게 발견됐냐면, 자, 바로 이거 쓸게요. 그 유물이 뭐냐면 호, 우, 명. 그릇 이름이 호우명이에요. 그릇 이름이 호우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신라에 있었던, 경주 땅에 있었던 무덤에서 이 그릇이 발견된 거예요. 뭐 어쩌라고. 말 그대로 그릇이에요. 그런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었는데, 이 청동을 딱 뒤집어 보니까, 이 밥그릇을 싹 다 뒤집어 보니까 여기에 광개토 대왕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개토 대왕 때 신라랑
세자랑 고구려랑 이런 사이였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게 그런 유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호우명 그릇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사진 붙여줄게요. 자, 호우명 그릇 옆에다 이렇게 붙여줄게. 이게 그릇이 있고 뚜껑이 있어. 그러면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이 밑에를 빡 뒤집어 봤어. 밥그릇을 뒤집어 봤더니 자, 여기에 광개토 대왕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물로도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딱 들어도 정말 영토확장 잘했지, 나는 짱이다라는 거 보여줬지, 다른 나라까지 도와줬지,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성기를 그대로 이어간 왕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말 그대로 장수왕, 오래 살아서 장수왕. 근데 이 장수왕의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뭐가 나올지 몰라. 광개토 대왕이 나올지 장수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꼭 나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장수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장수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물려받았어. 엄청나게 커졌죠. 막 북쪽으로 여러분 이 만주 지역을 거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 그렇지, 우리 아빠가 만들었잖아. 우리 광개토 대왕 우리 아빠잖아.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운 아빠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그 비석의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광개토 태왕 능비를 세움. 그래서 여러분 광개토 태왕 능비는 지금 중국 땅에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중국 땅에 있어. 그러면 이거 헷갈려. 어떻게 헷갈리냐면 광개토 대왕이 내가 열심히 영토 확장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멋있으니까 비석을 세운 것 같잖아. 근데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게 아니라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다. 여러분 이거 포인트 기억하세요. 막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꼬아서 내면은 막 이거를 광개토 대왕이 세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에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이 한반도 위쪽에 있었던 국내성이라는 데였어요. 백두산 근처 국내성이었어. 자, 여기 국내성이었는데 자, 수도로 옮겨요. 그러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원래 여기 북쪽 국내성이었는데 어디로 옮기냐? 남쪽으로 옮겨요.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북쪽 굉장히 땅을 많이 먹었죠. 광개토 대왕 때. 그리고 이 남쪽도 많이 먹었어. 그리고 여기 써있지만 한강 근처까지 왔죠. 근데 한강을 완전히 먹지는 못했잖아. 그래서 이 장수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쪽으로 가야겠다.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자, 수도로 옮겨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국내성은 옛날부터 아주 오래 몇백 년 동안 여기가 수도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에서 여기서 살고 여기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내치기 위해서 내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얘네들을 버리고 새로운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천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수도로 옮기는데 자, 쓸게요. 원래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으로 옮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양 맞아. 평양냉면한 뒤박 평양 맞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쯤 남쪽으로 수도로 옮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국내성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은 이제 힘이 없어진 거지.
뭐 옛날처럼 막 요즘처럼 막 이사를 막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력을 이끌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얘들아 남쪽으로 침략하기도 좋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군대를 모으기도. 군대 야 남쪽으로 와라, 평양으로 와라. 자 군대를 이렇게 모아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한강이잖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자 쓸게요. 자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선을 이렇게 그을게. 자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한다. 남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얘들아 쳐들어가. 그래서 아빠는 한강 2부까지만 왔잖아. 여기까지. 만약에 한강이 여기라면 여기까지만 왔는데 이 밑으로까지 이제 쳐들어가요. 이 밑으로까지 이제 다 한강 유역을 전체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요. 한강 전체를 차지합니다. 한강 전체를 차지해요. 오, 영토가 더 넓어졌지? 응. 아빠 때도 전성기였는데 아들인 장수왕 때도 전성기인 거야. 그러면은 아빠 비석 세웠잖아. 아빠 거 세웠잖아. 그럼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자랑스럽지? 그리고 이 땅 내 땅이라 야 넘보지 마. 장수왕 거야. 고구려 거야. 라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그 비석을 어디에 세우냐? 자 여기다 쓸게요. 충주. 자, 땅 이름이 충주야. 자, 고구려니까 고구려 비를 세워요. 여러분, 비석은 다 거기서 거기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생긴 게. 자, 충주 고구려 비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비석의 모양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아, 비석을 세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비석 세웠구나. 자랑하려고. 여기 고구려 땅이다. 못 박으려고. 여러분 요즘처럼 막 GPS가 발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깃발 꽂고 비석 세우고 하면은 그 영토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충주에 세웠냐? 여러분 한강이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자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서울 한가운데를 이렇게 흐르죠. 지금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것도 한강이지만 한강은 여러분 이렇게 흐르다가 자,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북한강. 강원도 쪽으로 가거든요. 자, 또 하나는 남쪽으로 가서 남한강. 그러면 남한강은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자, 경기도를 지나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충청북도거든요. 자, 충청북도로 이렇게 내려가요. 선생님 손 봐봐. 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 충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얘들아. 그럼 충주에 가면은 자, 이 남한강까지 먹었다고 해서 충주 고구려 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의미 없이 이름이 막 의미 없이 지어지거나 비석을 의미 없이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비석이 왜 세워졌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광개토 대왕릉비는 아빠가 멋있으니까 우리 아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거고, 두 번째 충주 고구려 비는 자 여기 내 땅이다. 여기 고구려가 차지했다. 한강 유역 전체 차지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비석 두 개 다 장수왕이 세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고구려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구려 부분이 거의 끝났어요. 고구려의 전성기까지 했어.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는 언제냐? 여기 광개토 대왕과 여기 장수왕 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고구려가 잘 나간 게 아니었구나. 처음에 성장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구나. 이해하시고 그거를 소수림왕이 열심히 변화를 시키고 열심히 개혁을 시켜서 이제 전성기까지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별표 쳐줄게요. 자, 소수림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또 한 번 정리해 줄게요. 고구려의 역사를 맨 처음 건국부터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전성기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필기한 내용 이외에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그려진 곳에 여러분 필기를 했죠. 그렇게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대략적 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성황이 무슨 일을 했고 태조왕이 무슨 일을 했고 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쯤인지 대략 느낌으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정확한 기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몽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원 전에 건국된 고구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기원 전이었는데 선생님이 쓸게요. 기원전 37.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태조왕 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1세기. 태조왕은 여러분 1세기 후반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 세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세기.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역사 시간에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기 기억하고 가야 돼요. 아마도 이 위쯤에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당장 표시하고 세기가 뭐지? 세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19가 퍼졌어. 우린 정확히 202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너무 옛날에는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100년씩 이렇게 끊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100년씩 끊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기라고 해요. 그럼 1세기는 언제냐? 자, 1세기는 언제냐? 1세기 0에서 99년도까지. 그러니까 딱 100년을 한 세기로 두는 거예요. 그럼 2세기는 뭐라고 했냐? 자, 2세기는 어디냐? 99 다음에 100이죠. 100년 다음에 199. 그 다음에 3세기는 언제냐? 200에서 299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20년이잖아요. 그럼 2020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몇 세기라고 해야 되냐면 21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산할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외우지 말고 세기는 100년씩 끊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entury라고 해요. century.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선생님이 다 쓰지 않고 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자 여기는 만약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래서 이렇게 끝에를 C로 쓸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태조왕은 1세기 후반 사람이었대요. 그럼 여기 이때 사람이지. 그 다음에 고국천왕은 몇 세기였냐면 자 쓸게요. 자 고국천왕 위에다 쓸게요. 2세기 후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진짜 옛날 사람이죠. 진짜 옛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3세기가 지나고 고구려가 이렇게 뭔가 그 사이에 싸움도 하고 그 사이에 성장도 하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겠죠. 자, 미천왕은 여러분 4세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 내용 보면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고 나오죠. 이때도 4세기였어. 그럼 이 사이에 굉장히 4세기에 많은 일이 고구려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망해가던 고구려를 살려낸 사람이 있죠. 망해가던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살려냈어요. 자, 그래서 소수리망도 4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을 거치면 거의 100년이 흘렀겠죠. 그래서 100년이 거의 흘러서 광개토 대왕은 언제 사람이냐면 자,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300년부터 400년, 무슨 200년 산 게 아니고 자 4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5세기 초반까지 영토 확장하고 왕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거죠. 그리고 장수왕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여기도 5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연도를 알려주냐? 자 여러분 연도나 세기나 이런 거를 외우지는 마세요. 그런데 왜 굳이 알려주냐면 대략 자 선생님 노란색으로 쓸게요. 대략 고구려는
이때 잘 나갔구나.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잠시 꼬꾸라지고 다시 잘 나가다가 가장 최전성기는 이때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최전성기 때가 자 여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그러면 대략 여기 5세기 초와 5세기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시고 5세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가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화살표 치고 고구려의 전성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거나 문제들을 풀거나 할 때 고구려는 최전성기 가장 잘 나갔을 때 영토가 확장됐을 때 5세기였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시기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장수왕 편 한번 보세요. 장수왕.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지도예요. 지도. 위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막 TV를 보여주기 어렵고 여러분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칠판에 그리지만 여러분 지도는 교과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교과서랑 함께 보면 돼요. 여러분 장수왕 때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수도를 옮겼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이미 써 있으니까 여러분 안 써도 되겠죠? 수도를 옮겼어.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써 있죠. 처음에는 수도가 국내성이었대요. 그런데 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평양으로 옮겼대요. 평양냉면 할 때 그 평양 맞아요. 북한 평양. 그러면은 왜 평양으로 옮겼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반도 지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중국.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의 영토는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자 처음에 여러분 고구려가 여기 이 한반도와 이 중국 여기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동안 배웠다시피 막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야. 광개토 대왕만 막 영토를 확장하고 막 확장했어요. 그래서 영토가 진짜 많이 넓어졌어. 이렇게 이 만주 땅이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엄청 넓지. 그리고 자 여기는 이렇게 남쪽은 한반도를 반절로 뚝 잘라서 자 왼쪽에는 백제였고 오른쪽에는 신라였고 여기가 고구려였어요. 이렇게 거대한 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는 어디였었냐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여기 백두산 옆에 여러분 여기 경계에 백두산이 있거든요. 여기 백두산 옆에 자 국내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국내성. 근데 이 국내성에 수도가 있었는데 점차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으니까 이 중요한 위치로 옮기자. 남쪽으로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자 남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 선생님 여기 점으로 찍을게요. 여기가 평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남쪽으로 진출하기가 더 좋겠죠. 국내성에 있을 때보다 평양이 수도고 평양이 왕이 있으면 자 군사 모으기도 더 쉬웠을 것이고 자 평양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평양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진출해서 자 여기 밑에 한반도를 먹겠다는 장수왕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로 옮긴 위치 이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국내성은 저기 백두산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양은 여기 평양은 북한 땅이야. 지금 현재는 북한 땅이에요. 이 가운데쯤에 있었구나. 북한 가운데쯤에 있었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확한 지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로써 여러분 고구려는 마칠게요. 고구려의 그 앞으로도 역사도 있거든요. 우리가 5세기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6세기, 7세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6세기, 7세기는 여러분 왜 지금 안 배우냐면 그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에 있었던 당나라까지 다 섞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거든요. 삼국통일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야 더 효율적이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끝나고 6세기 7세기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백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방에 남겨주거나 오픈 카카오톡 채팅으로 남겨주면 돼요.